네, 지난주 금요일 CBS 토론회를 시작으로 더불어민주당 19대 대선 후보들의 경선 레이스가 본격화됐습니다. 조기 대선이 가시화되면서 최근 제주도가 국가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지역 대선 공약을 마련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캠프의 총괄 선대본부장인 송영길 국회의원이 강연차 제주를 찾았습니다. 오늘은 문재인 후보 캠프가 제주 지역 공약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그리고 제주에 대한 후보의 마음과 생각은 어떤지 이 시간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송영길 의원 직접 나오셨는데요.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제주는 어떻게 오셨어요? 네, 오늘 제주지방교육청 직원들을 상대로 특강을 하러 왔습니다. 네. 지난번에 이성문 교육감님과 약속을 해서 네. 취소할 수가 없어 오게 됐습니다. 강연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요? 헌법에 대해서 했습니다. 헌법이요? 네, 제가 원래 사법시험 합격하고 나서 예. 제가 딸내미도 있고 생활비가 부족해서 신림동 고시촌에서 헌법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헌법에 대해서 강연차 오셨다가 저희 CBS와 인터뷰까지 하고 있는데, 네. 헌법 관련해서는 이제 최근에 국회 차원의 개헌특위도 활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문재인 후보는 개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도 일단 궁금해요. 어떻습니까? 문재인 후보께서는 대통령 중임제를 선호하고 계시는데 뭐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이 논의에 대해서 열린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지방선거 전까지 헌법 개정안을 만들어서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로 헌법 개정안을 확정하자, 이런 구체적인 안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국민의 정부를 거쳐서 참여정부 시절에 제주도가 특별자치도가 되지 않습니까? 네. 제주도민의 입장에서는 개헌 이후에 지방 분권에 대해서도 어떻게 고민을 좀 하고 있는지가 궁금한데요. 네. 어떻습니까? 캠프 차원에서도 고민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도 뭐 인천광역시장을 했던 지방자치단체장 출신이고, 문재인 후보께서도 서울에서 활동하셨던 분이 아니잖아요. 부산 지방에서 인권 변호사로 또 여러 가지 지역 활동을 해오신 분이기 때문에 자치분권에 대한 확고한 철학과 또 경험을 가지고 계십니다. 구체적으로는 고민 안 해보셨습니까? 혹시 캠프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이제 제가 지방 재정권 조직권에 대해서 대폭적으로 그 지방 자치로 이양을 한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문재인 후보께서 대통령이 되면은 특별자치도의 완성에 대해서 고민을 더 많이 하실 거다, 이런 말씀이네요. 저희가 이제 당 공식 후보가 되면 제주도 공약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정리할 생각이고, 또 오늘 이야기 들어보니까 원희룡 도지사께서도 제주도 현안 문제 공약을 각 대선 후보들에게 제출한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여기는 아시다시피 우리 세 분의 국회의원이 다 우리 당 소속입니다. 그렇죠. 강창일, 위성권, 오영훈 세 의원님들과 긴밀히 상의하겠습니다. 민주당 차원에서 보면은 지속가능 제주발전 특위가 또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그 특위 관련해서도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제주도의 도시 컨셉이 관광, 평화, 생태 환경, 여러 가지 국제적인 컨벤션, 마이스 산업 활성화, 이런 것들이 특화될 텐데, 거기에 최근에 이제 농업 분야도, 커피 분야도 이런데, 저는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에코 도시로서의 지금 쓰레기 문제 처리가 상당히 현안 문제이고, 또 차세대 교통수단으로서의 트램을 비롯한 이런 교통 체증 문제 해결 문제도 있을 것이고, 제2공항 건설 관련해서 뭐 군사공항 문제가 현재 좀 논란이 되고, 해군 기지 구상권 문제나 또 해군 기지에 뭐 최근에 줌월트가 들어오나 이런 또 말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를 잘 점검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참여정부 때 제주 국제 영어 도시 안을 제가 최초로 제안해서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걸 수용해서 만들어졌거든요. 그 공로로 제가 김태환 지사한테 명예도민증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어쨌든 최근에 제주도 입장에서는 제일 큰 고민이 이제 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로 한국 관광의 전면 중단입니다. 제주도가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오늘 아침 저희 그 CBS 인터뷰에서도 준 단교 수준까지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대안이 좀 필요할까요? 사드 배치에 관련돼서 우리 원희룡 지사도 마찬가지고 보수 정당에 계신 분들, 집권 세력들은 대부분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배치를 빨리 해버리면 네. 어쩔 수 없는 기정사실화돼서 네. 조정 기간을 거쳐서 다시 회복될 것이다. 예. 근데 저거는 이게 아니한 생각이라고 봅니다. 예. 간단치가 않습니다. 네. 저도 중국에서 1년 동안 칭화대학에서도 있었고 예. 최근에 왕이 외교부장도 만나본 결과 네. 또 많은 중국 전문가들과 대화를 나눠본 결과는 예. 만만치가 않다. 예. 상당히 심각하다. 예. 사드만이 아니라 예. 이것을 제2의 나토, 네. 한미일 군사 협력 동맹체 완성으로 보고 용납할 수 없는 예. 일이다. 이렇게 자신들의 국가 전략적 이해관계가 침해됐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게 배치가 실제로 강행되고 나면 예. 어떻게 될지 예측이 불가능할 정도로 심각한 후유증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북한의 미사일 발사도 좀 연관이 있다고 보십니까? 이 미사일 발사는 원래 한미 합동훈련이 열리면 항상 예. 합니다. 예. 북한의 경제력 규모로 한미 합동훈련에 상응할 만큼의 재래식 군사훈련을 할 능력이 못 돼요. 예. 그렇다고 가만히 여기 한미 합동훈련을 하는데 걔들도 앉아있을 수만 없기 때문에 예. 그에 대한 항의 표시로 항상 미사일 발사를 해왔죠. 네. 그런 일환이라고 봅니다. 네. 아침 인터뷰에서 제가 듣기로는 이 사드를 나중에 차기 정부의 외교적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주도민 입장에서는 지금 중요하거든요. 지금 당장이 중요한데 어떤 말씀 할 수 있을까요? 지금 당장 저희가 예. 정권을 잡지 못한 상태에서 네. 수단이 없잖아요. 예. 계속 제가 그래도 해결해 보려고 왕이 외교부장을 만나러 갔더니 네. 무슨 4대 외교다 공격을 하는데 예. 대단히 무책임한 사람들이죠. 음. 그리고 저는 사드 배치를 한다고 북핵 문제가 해결된 것도 아닌데 예. 오히려 사드 배치로 한중 관계가 벌어지고 미중 관계가 안 좋아지면 가장 좋아할 사람은 북한이거든요. 네. 북한이 오히려 6차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한중 관계가 튼튼하게 국제 공조가 돼 있으면 북한이 6차 핵실험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네. 지금도 중국이 유엔 결의안 2321, 2270을 그래도 준수하면서 석탄 수입량도 제한하고 나름대로 성의를 보이고 있는데 그 와중에 이제 사드 배치로 예. 한중 관계가 안 좋아지고 미중 간의 군사적 대립이 되면 그 틈이 벌어지잖아요. 네. 그러면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할 수가 있죠. 그럼 이런 어리석은 일이 어디가 있는가? 예. 아니 북한 핵을 막기 위해서 사드를 배치한다면서 네. 사드 배치를 해서 한중 관계를 다 무너뜨려 가지고 틈을 줘서 북한 핵실험을 가능하게 만든다. 대단히 어리석은 외교라고 보는 거죠. 오히려 북한이 이득을 보고 있다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그 사드 예. 배치해서 사드가 수도권을 방어도 못해요. 예. 200km밖에 안 돼서 성주 참외밭 지키러 온 것이 아닌 이상 네. 왜 사드를 배치해서 이 많은 경제적인 압박, 제주도 같은데 여행업이나 모든 우리나라 경제의 직격탄을 이렇게 초래할 필요가 있는가. 예. 그래서 저는 차기 정부에 이걸 넘겨서 예. 제3의 대안을 찾을 수가 있다고 보거든요. 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예. 그리고 미국에게도 우리한테 이렇게 압박하지 말고 중국을 설득해라고 요구해야지 왜 우리가 먼저 앞장서서 사드 배치를 해서 중국의 매를 맞냐고요, 우리가. 네. 중국의 입장에서는 뭐 해군 기지에 주멀트를 배치하겠다는 것도 신경이 쓰일 거고 최근에는 국방부가 제2공항 부지에 남부 탐색 구조 부대를 검사하고 있다 이렇게 알려지면서 제주섬이 미국의 전략 거점지가 되는 것 아니냐, 군사 기지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거든요. 캠프 입장에서 어떤 말씀 할 수 있을까요? 강정마을 해군기지 만들 때도 예. 국방부에서나 다 이것은 민관이 공용으로 쓰는 것이고 예. 크루즈도 쓰고 네. 또 미군 해군의 거점이 된다는 뭐 시민단체 지적에 절대 그러지 않는다라고 다 해왔잖아요. 예. 근데 그게 불과 얼마 되자마자 최근에 뭐 주멀트 세계 예. 최강의 그 스텔스 구축함을 배치하자는 말이 나왔는데 예. 그런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예. 제가 얼마 전 한민구 국방부 장관을 만나서 네. 그 말을 물어봤어요. 예. 근데 한민구 장관 말씀도 예. 그러니까 지나간 이야기로 나온 것이지 전혀 구체적 이야기가 아니다 이렇게 부인했습니다. 네. 뭐 더불어민주당의 위성군 국회의원도 이 제2공항과 남부탐색구조부대에 대해서 국방부도 명확한 입장을 내놓고 국토교통부 장관도 명확한 입장 내놔라 지금 이렇게 촉구하고 있는데 의원님은 어떤 말씀하고 싶으세요?
글쎄, 그것도 우리 제주도민의 입장이 정확히 반영돼야 되고요. 아주 그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국방부 입장을 아직 못 들어봤는데 잘 위성권 의원과 상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에 저희 CBS 시사자키에서 민주당의 대선 후보 토론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되게 만족하십니까? 생각보다 문재인 후보가 선방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지역에서는 각 대선 후보들이 지역과 관련된 공약을 어떻게 준비하는지가 이제 많은 관심사인데 제주 지역 관련해서는 공약을 좀 큰 틀에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당 차원에서 각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대표 공약을 제출할 것을 요청해서 수집하는 중이고 또 여야를 넘어서 그 광역자치단체장들의 의견을 수렴할 생각입니다. 대선 공약 관련해서 제주도민들이 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게 강정마을의 이제 구상권 청구 철회거든요. 어떤 말씀하고 싶으세요? 네, 뭐 저희 입장도 이 구상권 당연히 철회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구체적으로 또 고민해본 부분이 혹시 있으십니까? 네, 제2공항 건설 과정에서 일부 반대도 있고 그렇지만 그 공항 건설이 차질 없이 되도록 그 여러 가지 민원을 해소해 가면서 추진해 가야 될 문제이고 전라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 해저터널 문제는 저희가 여러 가지 검토할 점이 많아서 그런 구체적 공약으로 아직은 채택한 것은 없습니다. 오늘 그 제주도 교육청을 방문하셨는데요. 교육청이 국립회사고를 추진하고 있는데 기획조정부가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소속 상임위가 또 기획재정위원 되지 않습니까? 의원님은 어떤 입장 갖고 계십니까? 저도 이제 그 이성문 교육감님 말씀을 듣고 성산고등학교를 해사고로 전환하는 문제죠. 필요성을 저도 공감을 했는데 아시다시피 한진해운 파산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해운업계가 위축됐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부족한 상황에서 부산 등에서도 정원을 줄이고 있는데 이 해사고를 만드는 것은 공급 과잉이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도 있지만 이제 실제로 세월호 사건 이후로 여러 가지 해상 안전 요원이라든지 정식 자격을 갖추고 있는 항해사 같은 것에 비율들이 부족해서 그런 점에서 추가로 수요가 많이 발생할 요소가 큽니다. 이런 것들을 조정해서 해사고 필요성 문제를 보다 더 긴밀히 상의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해운 안전 분야에서 인력의 필요성이 좀 높아질 것이다.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데 문재인 후보의 공약 가운데 하나가 교육부의 기능을 좀 축소하고 국가교육위원회를 신설하겠다 이런 공약이 있는데 시도교육청 입장에서는 좀 민감한 사안일 수도 있고요. 어떤 말씀하고 싶으세요? 아무래도 이제 후보님도 시도교육청의 권한을 강화시키자, 교육부의 권한을 대폭 이양을 하고 그걸 최소화시키자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제주를 방문하셨는데 제주도민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십니까? 우리 제주도민들에 대해서는 우리 참여정부나 또 저희 당이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랜 그 수건이었던 4.3 사건에 대한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로서 국가가 최초로 공식적으로 이노미현 대통령이 와서 국가 책임을 인정하고 사죄를 했고 또 4.3 특별법들이 각 도 의원들에서 추진이 되고 그로 인한 이제 보상 문제라든지 신원 문제 여러 가지 앞으로 미비점들은 더욱더 보완을 해갈 생각이고요. 거기에 4.3을 폄훼하는 여러 가지 발언들을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같이 마련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주도민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제주도가 평화와 생태의 섬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4.3이 내년 되면 70주년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여기저기 이제 기념 사업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문재인 후보도 4.3 좀 특별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이 4.3 문제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해오셨고 본인도 그 4.3에 대한 그 간절한 애정을 아픔을 함께 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의 송영길 국회의원과 인터뷰 나눠봤는데 의원님도 이제 인천시장 출신이기 때문에 저희 그 제주특별자치도의 앞으로 미래 발전을 위해서 덕담 한 말씀, 조언 한 말씀 해주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주도 특별자치도는 하나의 실험이자 또 기회이기도 하고 위기도 합니다. 도지사가
이 집중된 권한을 잘 활용하면 예. 이 강력한 행정력으로 제주도 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지만 이게 자칫 독선과 불통으로 빠지게 되면 예. 여러 가지 기초의회도 없고 시장도 다 도지사가 임명하는 이런 어떤 제왕적 구조하에서 예. 여러 가지 폐해가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양면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제주도 의회와 언론 시민단체가 도지사의 행정을 잘 감독하고 또 소통해서 예. 이 특별자치도의 장점이 잘 발휘되는 예. 제주도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의 송영길 국회의원과 인터뷰 나눠봤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